자, 상관분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가중치를 줘야 되는데요. 가중치를 우리가 주기 위해서 우리가 상관분석을 SPSS로 옛날에 통계 시간에 우리가 배워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집에서 SPSS를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간단하게 엑셀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엑셀에서는 통계 분석 패키지가 있긴 한데 좀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여기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이용해서 먼저 설치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들어가시고요. 옵션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럼 옵션에 이제 추가 설정하는 옵션 창이 뜨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추가 기능으로 들어가 볼게요. 추가 기능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분석 도구가 있을 겁니다. 이 중에 저는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밑에 여기 어디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분석 도구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분석 도구 이동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추가 기능을 설정하는 게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이 부분이 체크가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분석 도구를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을 이용하려면요. 우리 위에 데이터란 항목으로 들어오고요. 옵션 메뉴에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통계 데이터 분석을 엑셀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 분석 방법들이 이렇게 있죠. 자, 이 방법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통계 시간에 많이 배워봤을 겁니다. 그죠? t-테스트, 그 다음에 뭐 상관 분석, 뭐 분산 분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SPSS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통계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상관 분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상관 분석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지난번에 볼칠 때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설문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항목에서는 차원 분석에서는 1번부터 5번까지만 우리가 썼었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6번이라는 이제 만족도 문항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 만족도 문항들만을 이용을 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전반적 만족도하고의 상관관계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중요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옛날에 이제 이렇게 이제 썼었는데 이렇게 만족도를 또 추가로 하면은 설문 문항들이 더 늘어나죠. 그래서 설문 문항들이 늘어나는 거를 우리가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전공교육에 있는 이 만족도 문항을 우리가 차원 만족도 있죠? 이 차원 만족도로 그냥 이 마지막에 있는 전반적 만족도하고 상관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을 많이 또 씁니다. 자,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은 우리 만족도 조사,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추가로 문항을 하나 만들어서 이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설문 문항이 너무 많다 그러면 요 만족도 문항을 빼고 1번부터 5번까지 구한 요 평균 점수 있죠? 이 평균 점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요즘은 이제 이렇게 두 번째 걸 많이 쓰니까요. 여기서도 두 번째 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공교육부터 해서요. 우리 쭉 와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 만족도까지 하시고요. 여기 보면은 첫째 행 이름표 사용 있죠? 요거를 꼭 체크를 해제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에러 메시지가 뜰 거예요. 자, 첫째 행 이름표 사용을 체크해 주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분석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만족도 문항이 나오는데요. 상관관계 점수가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전반적 만족도하고의 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2번부터 이미지까지는 삭제해 주면 됩니다. 자, 삭제해 주고요. 그래서 전공교육
하고 전반적 만족도하고 점수, 교양 교육하고요, 전반적 만족도하고의 상관관계값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값도 빼야 되는데 일단은 요걸 보고요. 자, 우리가 점수를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만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전반적 만족도는 이렇게 삭제를 하겠습니다.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값을 쓰는 거고요. 우리는 전반적 만족도하고 각각의 항목들 간에 이 상관관계 값을 중요도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중치의 전체의 합이 100이 돼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야지만 전반적 만족도 CSI 점수가 100점으로 환산돼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값을 우리가 100점으로 환산할 때는 이 값을 다 더해서 우리가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값을 다 더하고요. 그죠? 그러면 10점이 넘어갔네요. 자, 10점이 넘어가면은 이 값을 10점에서 이 값의 비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퀄 해주고요. 전공 교육하고요. 나누기 요 값. 그죠? 자, 그런데 이 값은 우리가 고정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컨트롤 F4가 있습니다. 마우스 키보드 위에 보면 F4가 있습니다. 그 펑션 키 F4를 눌러줄게요. 그럼 이렇게 달러 표시가 두 개 돼 있습니다. 자, 그죠? 그래서 얘를 확인 누르고요. 자, 얘도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로 맞춰줄게요. 이 상태에서 쭉 해서 오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얘를 밑으로 내려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전체 값이 1이 되죠.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값을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고 이 값도 100점으로 우리가 환산해서 이 값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전체 점수가 100점이 되겠죠.